방콕의 하늘은 오늘도 뿌연 먼지 속에서 느릿느릿 밝아오고 있었다. 짜오프라야 강이 멀리 내다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 창가에 선 차이는 멍하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70대 초반, 은퇴한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그의 등은 평생 교단에 선 습관처럼 꼿꼿했지만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어깨는 외로움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얇은 금속태 안경 너머의 눈빛은 공허했다. 거실 한쪽에는 아내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과 그녀가 아끼던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한때 싱싱했던 난초 잎은 이제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차이는 물 주는 것을 자꾸 잊었다. 아내가 떠난 후 모든 것이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 같았다. 정년 퇴직 후 2년, 시간은 너무 더디게 흘러갔다. 존경받던 교사로서 바쁘게 살았던 날들은 아득한 예질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스마트폰 너머로 들려오는 외동딸 핌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방콕 시내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하는 40 초반의 딸은 늘 바빴다. 먹었다. 너는? 네, 방금 점심 먹었어요. 별일 없으시죠?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그래, 바쁜데 무리하지 말고. 짧고 형식적인 통화는 금세 끝났다. 사랑하는 딸이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기엔 너무 멀어져 버린 느낌이었다. 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그는 거대한 도시 속 외딴 섬이었다. 텅 빈 시간을 견디기 위해 그는 얼마 전부터 스마트폰에 작은 글씨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젊은 조교가 깔아준 마음있기라는 친구 찾기 앱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거의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 통로였다. 수많은 프로필 사진 속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얼굴이 있었다. 아리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태국 여성이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은 먼 이국 땅에서의 삶을 엿보게 했다. 프로필에는 자신을 유럽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외롭게 지내는 태국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자판을 두드려 짧은 인사를 건넸다. 사와디캅. 놀랍게도 곧 답장이 왔다. 사와디카. 만나서 반가워요. 아짠. 그녀는 차이의 프로필을 보고 그가 은퇴한 교사임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말투였다. 차이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디지털 창이 그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매일 밤 차이에게는 새로운 기다림이 생겼다. 아리아가 보내오는 라인 메시지였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 은퇴한 교사의 무료한 일상,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 딸과의 서먹한 관계까지. 차이가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아리아는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로 받아주었다. 아짠,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도 이곳 유럽에서 가족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아짠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문화도 다르고 외로울 때 기댈 곳 없는 서름. 아짠은 저보다 더 큰 슬픔을 겪으셨으니 오죽하실까요? 그녀는 자신의 외로운 해외 생활을 조심스럽게 토로하며 차이와의 유대감을 쌓아갔다.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하는 그녀의 공손함과 타국에서의 고독을 나누는 동질감 속에서 차이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입장이었던 그는 타인에게 속마음을 내보이고 위로받는 경험에 익숙하지 않았다. 아리아는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 젖혔다. 차이는 점점 아리아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띵동하는 라인 알림음은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그녀가 보내온 유럽의 풍경 사진들을 돋보기를 쓰고 확대해보며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했다. 그녀의 웃는 얼굴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기도 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그녀의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어보는 날도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아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아짠, 죄송하지만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급하게 휴대폰 요금을 내야 하는데 월급날까지 며칠 남아서요. 아주 소액인데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차이는 잠시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매일 자신을 위로해주던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주 소액인데. 그는 결국 은행 앱을 열어 그녀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 곧바로 고맙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날아왔다. 차이는 어색하면서도 뿌듯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후로 비슷한 부탁이 몇 번 더 있었다. 친구가 생일인데 작은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요. 갑자기 감기 몸살이 심해서 약을 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해요. 금액은 크지 않았고 그때마다 아리아는 몇 배의 감사와 애정을 표현했다. 차이는 점점 의심보다는 내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만족감에 빠져들었다. 주말에 핌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아버지는 식사 시간에도 거실에 앉아서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핌이 누구와 그렇게 연락하냐고 묻자 차이는 그냥 옛날 제자랑 연락한다고 얼버무렸다. 핌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싹 떴다. 아버지가 평소답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준 건강보조식품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스마트폰 속 누군가의 말에는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리아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액수가 제법 컸다. 아짠, 정말 큰일 났어요. 제가 비자 갱신을 해야 하는데 서류 문제로 갑자기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번 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태국에 돌아가면 꼭 다 갚을게요. 제발. 차이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뚜렷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왜 가족이나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지? 비자 문제라면 대사관에 문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얼마가 필요한가? 아리아가 말한 금액은 그가 가진 예금의 일부를 깨야 하는 액수였다. 그는 밤새 뒤척였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기 위해 아껴왔던 돈이었다. 하지만 아리아의 절박한 목소리, 그녀가 보내왔던 수많은 위로의 말들, 그리고 그녀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그녀는 꼭 갚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는 결국 다음 날 은행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예금을 해지하고 그녀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송금을 마친 후 그는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허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리아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다는 비뚤어진 영웅 심리도 느꼈다. 아리아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장문의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짜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제 곧 비자 문제 해결하고 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돌아가면 꼭 아짠을 제일 먼저 찾아뵐게요. 차이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가 돌아온다는 약속. 그 약속만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는 점점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아리아는 이제 차이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분, 제가 유일하게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차이의 보호 본능과 남성성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아짠 같은 분을 일찍 만났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요. 아짠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 같아요. 너무 자상하고 지혜로우세요. 이런 말들은 차이의 텅 빈 마음을 파고들어 그를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배했다. 그녀는 태국에 돌아가면 함께 살 집을 알아보자는 말까지 꺼냈다. 차이는 현실 감각을 잃고 그녀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환상은 점점 더 큰 대가를 요구했다. 태국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요.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서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아리아가 늘어놓는 불행의 목록은 끝이 없었고 요구하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생겨났다. 유럽에서 간호사로 일한다던 그녀가 갑자기 디자인 프로젝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고 어머니 병원비라며 보내준 계좌가 매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했다. 차이는 불안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로맨스 스캠이라는 단어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리아는 다를 거야.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나 역시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녀는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의심을 억눌렀다. 이 관계마저 끊어지면 자신은 다시 완벽한 고독 속에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컸다. 그는 아리아가 보내오는 달콤한 말들과 미래에 대한 약속에 매달렸다. 핌은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표정은 늘 불안해 보였다. 가끔 집에 들를 때마다 아버지가 몰래 통장을 확인하거나 은행 관련 서류를 숨기는 듯한 모습도 목격했다. 핌은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찾아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려 했다. 아버지, 요즘 인터넷으로 이상한 사람들 많대요. 특히 외국에 산다면서 돈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던데. 차이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어린애인 줄 아느냐? 누굴 사기꾼 취급하는 게냐? 너는 내 일이나 신경 써라.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격한 반응에 핌은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차이는 딸의 걱정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며 더욱 아리아에게 집착했다. 그는 핌 몰래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마지막 예금 통장까지 해약했다. 거실의 난초 화분은 이제 완전히 시들어 잎사귀가 바스러질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아에게서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왔다. 아짠! 드디어 제가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비행기 표도 예약했고 이제 정말 아짠을 만날 수 있어요. 차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이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이어졌다. 그런데 아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염치 없는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려서. 비행기표 잔금이랑 태국에 도착해서 당장 지낼 곳을 구하고 생활할 초기 정착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아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가 제시한 금액은 차이가 가진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액이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모은 그의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보루였다. 차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렸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만 보내면 만날 수 있대. 그는 결국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차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보안카드를 챙겨들었다. 온라인 이체를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그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 핌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불안한 눈빛과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거액의 이체 금액을 보고 직감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핌,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차이는 당황하며 황급히 화면을 가리려 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 돈 보내면 안 돼요. 핌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라.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이건 내 돈이다. 차이는 뿌리치며 소리쳤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격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닥치거라. 아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다. 아버지. 실랑이 끝에 핌은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었다. 차이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핌은 떨리는 손으로 라인 앱을 열어 아리아와의 대화 기록을 살폈다. 그리고 아리아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이미지 검색을 돌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은 태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SNS에서 도용된 것이었다. 핌은 이어서 아리아가 알려준 계좌번호들을 검색했다. 모두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 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이었다. 그녀가 보냈다는 유럽의 풍경 사진들도 모두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었다. 핌은 증거들을 차례로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리아가 이럴 리 없어. 아버지,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핌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차이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 그녀와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 그녀를 위해 보냈던 돈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간절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끔찍한 수치심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거실 창밖으로 방콕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의 세상은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아리아는 그날 이후로 모든 연락을 끊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차이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는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신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충격은 너무나 컸다. 핌은 망연자실한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했다. 좀 더 일찍 아버지의 외로움을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스튜디오 일을 잠시 미루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은행과 경찰서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큰 사기꾼을 잡거나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핌은 아버지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곁에 머물며 식사를 챙기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거부하던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핌이 조용히 끓여내온 죽을 차이는 아주 천천히 한 숟갈씩 떠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부녀에게는 큰 의미였다. 차이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자신을 걱정하고 지지해주는 딸이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기